50개의 사연들이었거늘 모두가 함께 듣는 전태일 평전 오디오북 3부 바보회의 조직 23화 근로기준법의 발견. 전태일의 아버지 전상수 씨는 젊은 시절에 대구에서 방직 공장에 다녔는데 어느 때인가 대구의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하게 되어서 그 파업에 가담하였던 경력이 있었다. 그 당시만 해도 해방 직후의 혼란기여서 노동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무렵이었다. 전상수 씨는 이때 평범한 노동자로서 그의 공장에서 있었던 파업에 가담하였을 뿐이고 파업을 주도하는 간부는 아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파업에 비교적 열성적으로 가담한 편이어서 파업이 오래 끌게 되면서는 일종의 하급 연락원으로서 싸우게 되었던 모양이다. 그 당시 모든 노동운동이 그러했듯이 전상수 씨가 가담하고 있던 파업도 기업주와 경찰의 이중 탄압을 받아 꺾였다. 회사 측에서는 새로 직공들을 모집하여 파업을 깨려 하였는데 파업 노동자들이 완장을 두르고 공장 문 앞에 진을 치고 막아서서 새로운 일꾼들을 돌려보내며 버티어서 파업은 한 달 넘도록 계속되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회사 측이 파업 노동자들의 요구 조건을 끝내 듣지 아니하고 공장 문을 닫고 계속 버티는 바람에 먹고 살 것이 당장 없었던 노동자들이 동요되었고 거기에다 경찰이 파업 주동자들을 검거해 버리는 바람에 파업이 결국 깨졌다. 전상수 씨는 아들이 노동운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알았을 때 자신의 젊은 시절이 생각났다. 그는 그 시절 노동운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예외 없이 일생을 그르치는 피해를 당하는 것을 무수히 목격하였다. 그의 세대 사람들에게는 노동운동이란 입 밖에 내기도 꺼려지는 금기였다. 전상수 씨는 아들이 노동운동에 뛰어드는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태일이 처음으로 그에게 아버지 옛날 얘기를 들려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는 굳은 표정으로 그런 것은 왜 묻냐고 하면서 일체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는 아들의 노동운동에 대한 관심이 의외로 깊고 집요한 것임을 발견하였다. 생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며칠째 계속하여 제발 좀 가르쳐 달라고 졸라대는 것이었다. 전상수 씨는 생각을 달리하였다. 이 정도 되었으면 이제는 자기가 얘기 안 해준다고 영영 모를 리도 없고 하니 차라리 모두 다 아는 대로 얘기하여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아니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인가를 깨닫게 해주고 또 노동운동을 하면 장래 어떤 화를 입게 될 것인도 알려주어 이 기회에 아주 단념하도록 만드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었다. 어쨌든 태일은 아버지로부터 노동운동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아버지의 결론은 물론 언제나 뻔한 것이었다. 이만저만 하니 일찌감치 단념하고 기술이나 열심히 배웠다가 나이 30이 넘어서 무엇을 하든 내 맘대로 해보라. 이런 말이 나올 때 전태일의 대답은 의례껏 제가 지금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혹 필요할까 싶어 그냥 알아두려는 것입니다. 라는 식이었다. 그러다가도 부자간에
말이 잘못되어 언성을 높이게 되면 그는 아버지가 못한 일이니 내가 꼭 해내야 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태일은 아버지의 얘기를 들으며 차차로 노동운동이 얼마나 험난한 것인지를 짐작하게 되었다. 특히 아버지가 옛날 자기들이 파업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여 실패한 이야기를 하면서 노동운동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하였을 때는 무척 시리에 잠기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의 얘기로 용기가 꺾이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강렬한 용기와 새로운 투지를 얻게 되었는데, 특히 아버지와의 얘기 도중에 우연히 근로기준법의 존재와 그 내용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의 전신에 새로운 희망과 확신과 환희가 벅차올랐다. 근로기준법의 발견은 실로 그의 운명을 좌우한 중대 사건 중의 하나였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라고 그 법 제1조에 못 박혀 있다. 이제껏 모든 환경으로부터 거부당하며 살아온 전태일에게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기 위하여 법률이 마련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암흑의 동굴 속에서 한 줄기 광명을 발견한 듯한 놀라운 환희였다. 근로자에게도 모든 것을 빼앗긴 지지리도 천한 핫바리 인생에게도 인간답게 살 권리는 있는 것이로구나. 이러한 눈물겨운 자각이야말로 자유를 위한 모든 저항의 시초가 아니던가. 그리고 그것은 일순간에 곧 저주받은 현실에 대한 무서운 분노로 변하여 끌어오르게 되는 것 아닌가. 근로기준법 제42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일주일에 4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일주일에 60시간을 한도로 한다는 규정을 보았을 때 전태일은 무엇을 생각하였을까? 또 제4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구조를 보았을 때는 하루에 14시간, 일주일에 98시간 이상의 노동이 어디서나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었던 평화시장의 현실 속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속만 태우던 그에게 이러한 발견은 실로 비상한 충격을 주었다. 그뿐인가? 유해 위험 작업에 대한 규정 43조, 여공에 대한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 59조, 18세 미만의 어린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시설 규정 63조, 건강진단 71조, 재해보상 제8장, 여자와 18세 미만 근로자에 관한 야간 작업 금지 규정 56조 등등의 꿈같은 신천지가 눈앞에 열릴 때 전태일은 그 모든 규정들과는 너무나 어긋나게 벌어지고 있는 평화시장의 비인간적 노동 현실에 대한 분노가 새삼스럽게 끌어올랐다.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규정들이 실제로 지켜지도록 벌칙 규정을 두어 예컨대 사용주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자의 근로시간인 7시간, 경우에 따라서는 9시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 사용주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 제108조에는 근로감독관이 이 법에 위반된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묵과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못 받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태일은 평화시장에서 몇 년 동안 일하는 사이에 근로시간 같은 것은 아예 완전히 무시되어 버리고 있는데도 그 때문에 업주가 처벌을 당했다거나 근로감독관이 문책당했다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이제껏 이렇게 좋은 규정들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저 직장에서는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것인 줄만 알고 찍소리 한 번 못하고 속아 살아온 자신이 정말 너무나도 바보였다. 새로운 전망이 보일 때 사람들은 현실을 보다 철저히 반성하고 비판할 수 있다. 오늘의 현실이 언제까지나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조만간에 다른 것으로 고쳐질 수 있는 것이라고 확인할 때 분노하는 자의 가슴에 타고 있는 불씨에는 기름이 부어지고 저항하는 자의 팔뚝에는 뜨거운 핏줄이 솟는다. 이제 전태일은 자신이 바보였다는 것을 통절히 깨달았다. 또 나라의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근로조건을 쟁취하지 못하고 죽은 듯이 혹사당하고만 있는 평화시장일 때의 모든 노동자들이 다 바보라고 생각되었다. 그는 그 바보들의 모임인 바보회를 만든다. 전태일 50주기를 잘 기념하는 방법. 모두가 듣는 전태일 평전. 제작 민주노총 서울본부. 후원 전태일 재단.